안녕하세요. 민생주식TV입니다. 이번에 알아볼 기업은 에코프로 BM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야기해 볼 회사는 말 그대로 전기차 혁명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엄청난 성공 신화와 동시에 아주 위험한 경고음이 함께 들려오는 곳 에코프로비엠의 두 얼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이 숫자 44조 원. 정말 어마어마하죠. 이게 대체 무슨 숫자일까요? 바로 차세대 전기차의 심장, 그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단 한 건의 계약 규모입니다. 네, 단 한 건이요. 사실상 전기차 시장이 얼마나 뜨거운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숫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말이죠. 이게 마냥 좋은 신호이기만 할까요? 아니면 이렇게 급변하는 시장에서 너무 위험한 베팅을 한 건 아닐까요? 오늘 이 이야기의 양면을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 빛나는 성공 스토리부터 시작해보죠.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는 바로 삼성 SDI와의 초대형 계약이 있습니다. 이 계약 금액도 금액이지만 정말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계약 시점이에요. 아시겠지만 배터리 소재 산업 전체가 좀 주춤하던 시기였거든요. 다들 어렵다고 할 때 이런 엄청난 장기 계약을 따냈다는 거, 이건 뭐 에코프로 BM의 기술력이나 시장에서의 위치를 그냥 딱 보여주는 거죠. 물론 이런 44조 원짜리 계약이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건 아닙니다. 보세요. 2011년부터 삼성 SDI와 파트너십을 시작해서 10년 넘게 신뢰를 쌓은 거죠. 중간에 합작사까지 설립하면서 협력 관계를 다졌고 그게 마침내 이 엄청난 결과물로 이어진 겁니다. 에코프로비엠 대표도 직접 이야기했죠. 이건 그냥 물건 파는 계약이 아니다. 우리 두 회사의 협력 관계를 완전히 다음 단계로 끌어올리는 계기다. 라고요. 그만큼 의미가 크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런 엄청난 계약 물량을 어떻게 감당할까요? 더 나아가서 이걸 발판으로 어떻게 시장을 장악할 수 있을까요? 에코프로비엠이 내놓은 답은 바로 유럽입니다. 10만 8천 톤.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에코프로비엠이 지금 유럽의 한가운데 헝가리에 짓고 있는 공장 하나에서 1년 동안 생산해낼 수 있는 양입니다. 유럽 시장을 제대로 한번 잡아보겠다는 그 야심이 느껴지는 숫자죠. 이 전략을 보면요. 아주 똑똑합니다. 일단 유럽연합 안에다가 큰 공장을 딱 짓는 거죠. 그러면 주요 고객사들의 유럽 공장에 바로 납품할 수 있습니다. 물류비도 아끼고 시간도 절약되겠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앞으로 점점 까다로워질 유럽의 여러 규제나 관세 문제도 깔끔하게 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닙니다. 지금 당장 잘 나가는 하이니켈 제품에만 올인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보세요. 앞으로 나올 중저가 보급형 전기차 시장을 잡기 위해서 LFP 양극재 같은 새로운 기술도 이미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어떻게 변하든 우리는 다 준비되어 있다. 이런 자신감을 보여주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정말 빛나는 성공 스토리, 즉 빛의 측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에는 항상 다른 면이 있죠. 이제부터는 이 성공 뒤에 드리워진 어두운 그림자, 그러니까 에코프로 BM과 산업 전체가 직면한 위험 신호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 시장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겁니다. 그동안 전기차 시장을 이끌어왔던 각국의 보조금이 슬슬 줄어들고 있고 또 경기도 안 좋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갑을 닫기 시작한 거죠. 그 폭발적인 성장세가 한풀 꺾이고 있다는 신호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문제가 훨씬 더 와닿으실 겁니다. SK증권 자료인데요. 2026년이 되면 우리나라 배터리 회사들이 새로 만들어내는 공급량이 109나 돼요. 그런데 시장에서 실제로 필요로 하는 양, 즉 수요는 50도 채 안 될 거라는 예측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물건은 넘쳐나는데 사려는 사람은 그 절반도 안 된다는 거죠. 심각한 공급 과잉이 코앞에 닥쳤다는 경고입니다. 상황이 이런데 경쟁은 안 치열할까요? 당연히 더 심해지죠. 특히 중국이 정말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기술력은 우리가 위라고 생각했는데 그 격차도 거의 다 따라잡혔고요. 시장 점유율이나 핵심 원자재를 확보하는 능력은 이제 우리를 위협하는 수준을 넘어섰다고 봐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는 시장 전체의 문제, 즉 외부적인 위협을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 시선을 안으로 돌려서 에코프로 내부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구체적인 재무 상황을 들여다보겠습니다. 가장 직접적인 경고등은 바로 이거죠. 신용 등급 하락, 그룹 전체를 이끄는 모회사,
에코프로의 신용 등급이 A-에서 BBB 플러스로 떨어졌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쉽게 말해 이 회사에 돈 빌려주기 좀 불안한데? 라는 평가를 받았다는 겁니다. 당연히 앞으로 돈 빌리기는 더 힘들어지고 빌리더라도 훨씬 비싼 이자를 내야 한다는 뜻이죠. 이렇게 돈 빌리기가 어려워지니까 회사가 좀 복잡하고 위험한 방법을 쓰기 시작합니다. 바로 주가 수익 스와프, PLS라는 건데요.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면 핵심 자회사인 에코프로 BM의 주가를 담보로 돈을 빌리는 거예요. 우리 회사 주가 계속 오를 거니까 나중에 주가 오른 만큼 쳐서 갚을게 하는 식이죠. 당연히 주가가 오르면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주가가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손실은 회사가 전부 떠안아야 하는 정말 위험천만한 방식입니다. 그런데 그 위험한 거래 규모가 무려 7천억 원입니다. 이 숫자를 보면 두 가지를 알 수 있죠. 첫째, 회사가 지금 돈이 얼마나 급한가, 그리고 둘째, 그 돈을 구하기 위해 얼마나 큰 위험을 감수하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결국 모든 문제의 핵심은 하나로 모아집니다. 이 모든 위험한 도박이 성공하려면 에코프로비엠의 주가가 계속 올라주거나 최소한 버텨줘야 하거든요. 과연 지금 주가가 그럴 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IM증권의 한 애널리스트는 아주 비판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지금 주가는 전 세계 어떤 2차전지 회사보다도 높은데 이렇게 비싼 이유를 설명할 근거가 전혀 없다고요. 자, 지금까지 빛과 그림자, 에코프로비엠의 두 얼굴을 모두 보셨습니다. 그럼 이제 이 상반된 두 이야기를 합쳐서 전체 그림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빛의 측면을 보면 정말 대단하죠? 역사에 남을 만한 계약을 따냈고 유럽 시장을 향해 과감하게 확장하고 있고 미래를 위한 기술 다각화까지 착실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 그림자도 만만치 않습니다. 시장은 점점 식어가고 있고 중국의 추격은 너무나 거세고 무엇보다 이 모든 성장을 지탱해야 할 내부 자금 사정이 매우 불안정하다는 거죠. 결국 질문은 이것입니다. 에코프로비엠은 분명 전기차 시대에 미래를 열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열쇠를 손에 쥐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방에서 불어오는 이 거센 역풍이 문을 닫아버리기 전에 과연 그 문을 제때 열 수 있을까요? 거대한 기회와 그만큼 큰 위험 사이에서 벌이는 이 아슬아슬한 줄타기의 결과를 우리 모두가 지켜보게 될 것 같습니다.